자기 전공에 맞게 자기 들어와라. 연관대 맞게 전공 지원해라. 아니 근데 나군에도 있어요 자율전공. 근데 좋아하겠는데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지적 입시점 5번째 편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UA 교육평가연구소 박현웅 연구원이고요. 제 UA 입점과 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가워요. 저희 이번에는 국민대서부터 네. 서울과학기술대까지 이제 국민대를 조금 볼까요, 저기? 국민대는 일단 가나다군에서 다 모집을 하고 있죠. 네,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모집하고 있는데 좀 주의해야 될 거는 네. 가군에서 인문기술융합 자율전공이라고 해서 300명 뽑는 전형. 가군에. 예. 여기도 그냥 자율전공은 가군에. 그렇죠. 아니 근데 나군에도 있어요 자율전공. 있다. 인문기술융합학부 네. 인문 그리고 인문기술융합학부 자연 예체능까지 거의 자율전공으로 많이 뽑아요 이번에 국민대가. 국민대가.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조영대학이나 음악 이런 데도 네. 조영은 가군, 음악은 나군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대는 좀 조용대학이 중요하죠. 네, 그렇죠. 많이들 지원하려고 하시는 대학이기 때문에 네. 좀 주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자율전공은 가군에서 이제 토탈되는 자율전공이 하나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나군에 몇 개 이제 쪼개져 있는 자율전공으로서 하고 올해는 국민대는 대부분 다 자율전공으로 인원을 뽑는다 이렇게 네. 정리하면 될 것 같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왜 웃는지 아세요? 왜요? 국민대 좋아하겠는데요? 국민대 봐봐요. 인문계 국어 30, 수학 30, 네, 그거 탐구, 사과탐 다 해서 20 반영이에요. 네. 영어 20 반영하고 네. 제가 왜 웃었냐면 자연계에서 수학은 30인데 과학 30 반영해요. 그래요. 이게 네. 전 이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그러니까 저도 이제 변화를 좋아하고 이제 대학마다 학생들한테 맞춰져서 변화를 하는 거라면 네. 그게 더 좋은 건데 지금 이거 너무 속이 뻔히 보이잖아요. 그리고 자연에서는 수학, 기하랑 미적에 가산점 주고 탐구에서도 한 과목당 표준 점수로 3% 가산점 부여해줘요. 그러니까 괜찮다니까요. 잘 맞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괜찮은 거는 뭐냐면 자율전공 자율전공. 25, 25, 25, 25. 훌륭합니다. 네. 영어 영역에서는 2등급 이후에는 조금 3점 정도 감점하는 감점이 들어간다. 느낌이 있어요. 근데 3등급까지도 괜찮은 게 3, 4등급이 5점 차이예요. 그러니까 급등 구간은 3에서 4등급 차이로 보시면 되겠죠. 급감 구간이죠.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한국사는 4등급까지. 4등급까지.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은 지금 자율전공학부 25, 25, 25, 네. 25 하는 게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영어가 급감 구간이 이제 3, 4, 한국사는 4등급까지. 그렇죠. 네. 그럼 중요한 거는 자율전공이 가군에 300명, 나군에는 유형2로 유형2로 각각 나눠져 인문자연으로 네. 나눠져 있다 예체능까지 네. 그렇게 뽑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국민대는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네. 다음 승실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승실대학교. 하겠습니다. 네, 승실대학교 어떤 것 같아요? 여기도 똑같아요. 모집단이 가나다군 가나다군. 모집을 하고요. 네. 가군이 주력이에요. 거의 가군에 주력하고. 있고, 예. 나군에 뭐 일부 영어 영문, 도고 동문 네. 이렇게 있고, 다군에 사회복지, 네. 예, 이런 식으로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자연계열, 공과계열 쪽은 또 다군이 주력이에요. 아, 사실. 인문계열은 네. 가군의 주력. 그렇죠. 그다음에 공과나 자연계열 쪽은 다군이 주력.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될까요? 근데 이제 건축이나 이런 약간 인문적 성향이 네. 있거나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가군에도 조금 있고요.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주력군을 우리가 알면은 그 네. 군에 맞춰서 저희가 우리 가나다군 조합을 짜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꼭 한번 짚는 거라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여긴 비율 어떨까요? 반영 방법 여기는 뭐 대체로 수학 좋아해요. 수학 좋아해서 인문계열은 35, 25, 영어 20. 네. 근데 여기서 탐구가 좀 그래요. 과목이라고 과목 2로 나눴어요. 네. 그래서 각각 10%, 10%. 아, 10%, 10%. 네. 그러니까 과목 1, 과목 2 이렇게 나눴나 봐요. 맞아요. 네, 인문계열로. 근데 자율전공은 또 12.5, 12.5. 12.5, 12.5. 조금 더 많이 반영한다는 거죠. 근데 그래도 합쳐서 이제 25% 이렇게 네. 25. 30, 25, 20, 25. 수학 반영비율을 조금 25 정도 보는 거고. 인문이에요. 인문. 자율전공. 네. 그리고 자연계열은 똑같아요. 20, 35, 20, 25. 25. 그러니까 25가 12.5, 12.5로 나눠서 이렇게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가 영어를 급등을 많이 줬어요. 200점, 194점이거든요. 네. 2등급이. 3등급이 186점이에요. 그럼 사실 숭실대를 쓰는 친구들은 영어가 진짜 그렇죠.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겠네요. 그리고 영어 반영도 20%고요. 이런 거 되게 여러분들께서 좀 주요하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올해 숭실대에 내가 영어가 부족하다 그러면 숭실대는 일단 건너뛰고 다른 대학을 좀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선발 원칙 보면 어떤 순위 위주로 성적을 보는지 여기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네.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가점을 주거든요. 같죠. 1등급 4점, 2등급 3.5점. 그러니까 한국사 1등급 받으면 유리해지겠죠. 유리해지죠. 0.5점이라도 높으니까. 네. 예, 4등급 받으면 2.5점이라 1.5점까지 좀 깎여요. 다른 대학과 좀 다른 차별성이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이. 네. 그럼 다음은 이제 세종대학교. 네. 세종대학교로 좀 더 넘어가 볼 텐데요. 네, 세종대가 사실 올해 그게 있었잖아요. 수시에서 자율전공으로 교과 엄청 많이 맞아요. 엄청 네. 뽑았어요. 네. 전 잘한 것 같은데요. 그런 전형적인 거는 완벽하게 너무 잘하고 있어요. 네.
한번 이 세종대학교도 좀 전반적으로 좀 살펴 주시죠. 마찬가지로 모집구는 비슷하고요. 가나다군 모집을 하니까 네. 모집구는 비슷하고 수학은 인문이 30%, 인문의 30%. 자연이 35%. 근데 자연은 두 개로 분리해놨어요. 창의 자연- 소프트웨어학구만 조금 분리해가지고 여긴 국어를 좀 많이 봐요. 탐구를 조금 보고. 네. 창의 소프트 학부 가시는 분들은 탐구 역량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요거 지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걸 선택해서 하면 되겠네요. 네. 나머지는 사과탐 다 통합이에요. 여기도 네. 25% 25%. 이렇게 반영하고요. 네. 국어는 인문은 30, 자연은 20. 그리고 30, 35. 30, 수학은 30, 30. 제가 좀 이상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30, 30, 20, 20 이렇게 보고요. 네네. 그다음에 30, 20, 35, 20, 25 이렇게 봅니다. 20, 35, 20, 네. 25. 이게 세종대도 탐구 네. 비율이 아주 높진 않아요. 그렇죠. 네, 아니, 30%를 넘기기가 좀 사실은 힘드네요. 올해 전반적으로 입시가. 맞아요. 네. 그래서 탐구 많이 주는 대학 좋아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올해 같은 경우 특히나 탐구를 좀 많이 준다 싶으면은 여러분들이 좀 지원을 많이 해주시면은 그래도 좋은 결과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대 가나다군 다 뽑는다 그랬잖아요. 네네. 다군은 2월 인원 없으면 안 뽑아요. 아, 여기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2월 인원 있는 데만 뽑는다. 그럼 사실은 이제 우리가 수시 2월 인원이 발표가 12월 말까지잖아요. 그렇죠. 12월 말에 이제 발표가 나와야 맞아요. 이 요강이 완벽해진다. 그렇죠. 그 전까지는 대략적으로 다군은 없어 보인다. 지금은 없는 거죠. 네. 인원이. 그래서 사실 이것도 전략이야. 이게 지금 맞아요. 전략 완전 네. 전략이잖아요. 그때 수시 2월을 시킨다라는 건 맞아요. 사실 실질적으로 성적이 안 되는 친구 또는 뭐가 부족한 친구들 안 뽑는다는 거예요. 종합전형. 맞아요. 교과는 줄 세우기니까 그래도 많이 뽑겠죠. 네. 근데 종합에서 안 종합에서. 뽑는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것처럼 정시에도 이제 그 2월 인원 맞춰가지고 뭐 군별로 인원이 추가가 되기도 한다. 이런 점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단국대로 네. 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단국대학교 네. 올해 좀 이제 변경 사항들 관련돼서 네. 이제 한번 천천히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올해 신설이 되거나 네. 혹은 달라진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이것도 광역 모집단이 신설된 걸로 이걸 왜 태계 혁신 칼리지? 퇴계 혁신 칼리지. 예, 이렇게 해서 전계열로 뽑고요. 네네. 그리고 인문계열, 사회계열, 공학계열 다 인원들을 신설했어요. 광역 신설해서. 모집 단위를 많이 신설한고요. 단과대학 중에서는 프리모스 국제대학이라고 네, 그리고 네, 숙제가 이렇게 좀 신설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모집 단위는 보통 이제 군이 어느 곳에 좀 포진을 했을까요? 가나다군의 고루 분포가 되어 있는데 네, 주로 다군에 다군. 네. 예, 왜 네. 주로 다군이라고 했냐면 네. 아까 태계혁신 칼리지를 다군에서 267명 뽑아요. 고루 분포되어 있긴 하지만 그리고 다군에도 워낙 인원을 많이 배치를 해놨고요. 배치 자체를 좀 네. 다군에 조금 사범계열도 다군이고 네. 많습니다. 다군이. 이전 편에서 얘기했던 대학들과 이제 좀 종합해 보면은 네. 다군에 이제 고려대, 서강대, 우리 자율공학부를 다군에 신설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중대 그리고 이제 몇몇 대학이 이제 다군에 하다가 이제 홍대가 또 주력으로 다군을 그렇죠. 보고 있고 맞아요. 그 다음에 단대가 또 이제 주력군으로 네. 여기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율은 어떨까요, 선생님?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회과학 다 반영을 하고요. 네. 문과도 뭐 사과탐 다, 네네. 이과도 사과탐 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태계혁신 칼리지가 국어 30, 수학 30, 사탐 20을 보내요. 영어 25. 아 여기는 25, 25, 25, 25가 아니네요. 네, 네. 네. 사회과학 계열이 30, 30, 20, 20. 그러니까 태계혁신 칼리지랑 사회계열을 조금 비슷하게 비슷하게. 보는 것 같고요. 네네. 네, 그리고 인문 쪽은 35, 25, 20, 20. 국어 반영률이 좀 높고요. 네네. 네, 그리고 자연 쪽은 20, 35, 15, 30. 어 네, 좋습니다. 탐구, 과탐도 네, 주니까 좋아요. 좋고. 네. 또 수학에서 미적하고 기하 가산점 줘요. 그러니까. 5% 줘요. 네. 좋네. 과탐도 5% 주고요. 네. 그러니까 자기 전공에 맞게 자기 들어와라. 공부하는데 맞게 전공 지원해라라는 거니까 단국대도 나쁘지 않게 네, 전혀 좋은 것 같습니다. 반영 방법을 좀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단국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제 오늘의 마지막 대학이죠. 네. 서울과학기술. 여기는 제가 엄청 좋아하는데. 네. 네, 저희 제자랑 출연도 한 번 했잖아요. 네네. 혜은 학생 잘 지내고 있나요? 엊그저께도 연락했어요. 아, 그래요? 잘 네. 지내고 있고. 예. 한번 이제 서울과학기술에 네. 관련돼서 설명을 해주시죠. 가나다군 다 있습니다. 다 있고요. 마찬가지로 다 있고요. 네. 반영 방법은 일단은 여기는 똑같아요. 국어 20, 국어 20, 수학 35, 영어 20, 네. 그리고 탐구 두 개 과목 25%. 25%. 그리고 영어 영문이나 문과 계열 있잖아요. 행정학과 이런 쪽. 거긴 또 30%. 30%. 네. 그리고 25%, 20%, 25%. 이렇게 반영을 해서 공과대학 자연과학 계열 쪽은 35%를 반영하고 네. 인문 쪽은 25% 반영한다 수학을. 네. 자, 수학 기준을 자꾸 말씀드린 이유가 아이들이 수학 표점이 학생들 보면 수학 표점 차이가 엄청나요. 요번에 구몬은 많이 차이가 없었는데
작년에만 해도 미적 선택한 친구들 145점인가 그랬고요. 맞아. 확통 선택한 친구 134점이었어요. 기아가 137인가 그랬고요. 그러면은 145점에 134점이면 11점 차인데 맞아. 표점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수학 반영 비율을 서울대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학에서 대부분 물론 100분위를 반영하는 데도 있지만 표준 점수 반영하는 데가 대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주요 대학은 좀 그렇죠. 눈여겨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여기 서울과기대 같은 경우에는 자연계열 지원자 과탐 선택하면 7%나 가산점을 이런 거. 예, 많이 주죠. 네, 인문에서는 사회탐구 영역 7% 가산점 또 주고요. 네. 그래서 서울과기대 참 이런 부분은 좋은 것 같고요. 영어는 135, 132, 128. 그래서 큰 차이는 없는데 4등급하고 3등급 차이가 크니까 여기 실질적으로 3, 4등급이 급등 구간이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돼요. 3등급 3등급 친구들이 많이 지원하니까. 3등급 이하부터는 좀 이제 그렇죠. 급감된다. 한국사는 4등급이 아니라 3등급까지 3등급까지 0점이고 4등급부터 마이너스 1점, 마이너스 2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제 조금 감점을 내려가죠. 하죠. 네, 여기가 군을 이렇게 인원으로 구분을 해보면 네. 가군의 대기 부분에 차지하고 있어요. 가군이 조금 더 많은. 근데 그렇죠. 이제 고르게 포진되어 있긴 고르게 하나. 포진이 네. 돼 있어요. 네. 그리고 나군에도 좀 있고, 네, 네. 근데 다군에는 자율전공만 있어요. 아, 그러면은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율전공은 다군에 조금 이렇게 몰아서. 그렇죠. 네. 공과대학도 73명, 정보통신대학도 다군 35명, 에너지바이오대학도 자율전공대 24명 이런 식으로 있고요. 인문사회대학도 12명 12명. 자율전공, 그리고 자율전공 기술융합대학도 14명 자율전공. 그러니까 자율전공은 거의 다군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올해 약간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지금 모든 대학이 주력군과 자율전공군이 조금 상이한 경우가 꽤 많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대학을 선택함에 있어서 이제 군조합, 가나다군 조합을 짤 때 자율전공을 선택한다라고 하면 네. 조금 이제 다른 군들과의 연관성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으면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렇죠. 네, 그리고 특히 수시 미충원 인원만 뽑는 데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여기도 자연인문계에서 미래융합대학은 수시 미충원 인원만 뽑아요. 미충원이 나와야지 그렇죠. 뽑는다. 네. 그리고 자연에서 창융합대학은 요것만 특이하게 나군에서 자율전공을 뽑아요. 올해 약간 그 군조합을 좀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평년과 다르게 지금 자율전공 때문에 이 군들이 오히려 더 생기는 상황이어서 사실 국수재단과 네. 서울과기대까지 이렇게 보고 위에 건동홍수까지 맞아요. 봐도 쭉 봐도 군을 잘 보셔야 돼요. 가나잡아서 내가 지원하는 대학의 주변 같은 비슷한 등급 바로 위에 대학. 네, 맞아요. 자, 좀 힌트를 드리면 네. 그 라인만 보시는데 그 라인에서 빠지는 건 의미 없어요. 맞아요. 그 라인의 위에 대학에서 어떻게 돌지를 보고 돈다라는 건 충원이 네, 되는지를 맞아요. 보고 인원이 얼마나 많이 지원하는지 경쟁률을 보실 때도 그 등급대를 그 학교 때를 보는데 사실은 그 위에 맞아요. 학교 보고 여기가 어디로 도망갈까 얘네들이 어디로 갈까 어느 이거를 군으로 얘네들이 이거를 도망갈까를 보셔야 돼요.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잘 고민하셔야 되는 게 학과도 여기에 자율전공이 몰려있는데 얘만 자율전공이 여기 있네 그거 고민하셔야 된다. 맞아요. 자, 여기까지만 좀 알려드릴게요. 올해 정시 입시의 키포인트일 것 같아요. 아 이건 매년 그렇긴 했어요. 근데 올해는 올해는 자율전공 때문에 이게 또 맞아요. 다른 군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한 키포인트. 자율전공은 아주 큰 키포인트죠. 네. 네, 맞아요. 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저희 네. 이번에 5번째 편이죠. 네. 국민대서부터 서울과기대까지 네.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서울권역에 있는 마지막 대학들이죠. 마지막 네. 대학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함께 항상 마지막에 하는 게 있죠, 선생님.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안녕. 다음 시간에 봬요.